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김미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8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는 맞선으로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딱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다면 시어머니였습니다. 첫 상견례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력이 고졸이라고? 우리 아들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골 출신의 고졸 학력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괜찮다고 했고, 저도 남편이 좋았기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며느리 잘못 만났어. 신혼부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혼집은 시어머니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7시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아들 밥은 했어? 청소는 했어? 빨래는 왜 안 널었어?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항상 부족했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를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미경아, 엄마가 원래 그래. 표현이 서툴 뿐이야. 이해해줘. 그때부터 저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말이죠. 결혼 3년 차 시어머니의 둘째 아들이 결혼했어요. 제 올케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비교하셨어요. 둘째 며느리는 돈도 잘 벌고 똑똑해. 큰 며느리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죽겠네. 저도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반대하셨죠.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뭐 하게. 집이나 잘 지켜. 그러면서 올케는 일하는 걸 칭찬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겨우 딸을 낳았어요. 힘든 출산이었지만 행복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네. 아들을 낳았어야지.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 딸이 태어난 날 축복 대신 실망을 들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손녀를 그다지 예뻐하지 않으셨어요. 반면 둘째 며느리가 낳은 손자는 하늘처럼 아끼셨죠. 우리 손자 세상에서 제일 예뻐. 같은 손주인데 왜 차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려고 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잠깐만 돈을 좀. 큰 며느리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해?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키네. 결국 돈을 빌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둘째 아들이 사업할 때는 5천만 원이나 도와주셨더라고요. 왜 저희한테만 그러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또 그러셨죠. 큰 손녀는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니? 그때 지은이가 처음으로 할머니께 대들었어요. 할머니 왜 맨날 우리 엄마만 혼내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셨고 저는 딸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희 가족은 더욱 멀어졌어요. 어느 날 명절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며느리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저번에 만든 잡채도 맛없었어. 그때 처음으로 제가 대꾸했어요. 어머니,
저도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왜 한 번도 칭찬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대든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이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그날 저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저 이제 시댁 안 갈래요.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젠 못 참겠어요. 그 후로 1년 동안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안 갔죠.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어했지만 저도 이제는 지쳤어요. 미경아, 엄마가 나이가 많으셔. 이해해줘. 여보, 저도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이해했어요. 이제는 저도 이해받고 싶어요. 딸 지은이는 제 편이었어요. 엄마 잘했어요. 엄마도 당당하게 사세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효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동생이었어요. 형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1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병원에 달려갔더니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고령이시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고.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미워했던 게 다 사라지고 그냥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시동생 내외가 말했어요. 형님, 형수님, 사실은요.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1년 동안? 네, 혼자 항암 치료 받으셨어요. 형수님께 미안해서 말 못하셨대요. 제가 연락을 끊은 그 1년 동안 시어머니는 혼자 암투병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환자분 보호자시죠? 할머니가 혼자 오실 때마다 며느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무슨 말씀을요? 우리 큰며느리가 3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내가 표현을 못해서 상처를 많이 줬다고 매번 우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단지 표현을 못 하셨던 것뿐. 시어머니가 일주일째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시동생이 어머니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형수님, 이거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저희 결혼식 날. 오늘 큰 아들이 결혼했다. 며느리가 고졸이라고 내가 무안을 줬다. 사실 나도 글을 못 배웠는데 왜 그랬을까? 며느리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다. 앞으로 잘해줘야지. 1998년 8월 3일 손녀 태어난 날. 큰 며느리가 딸을 낳았다. 나는 딸이라고 실망한 말을 했다. 하지만 손녀를 안아보니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 큰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2005년 11월 20일. 오늘도 큰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했다. 사실은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자꾸 잔소리가 나온다. 나는 왜 이럴까? 큰 며느리가 30년 동안 우리 아들 잘 보살펴줘서 정말 고맙다.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어요. 30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몇 개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통장 김지은 딸 명의. 잔액 2,350만 원. 메모 우리 큰손녀 대학 등록금. 두 번째 통장 김미경 저명의. 잔액 4,800만 원. 메모 큰며느리 고생했다. 나중에 여행이라도 가라. 세 번째 통장 김진수 남편 명의.
잔액 3,200만 원. 메모 큰아들아, 사업 힘들 때 쓰라.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돈을 모으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랍에서 복지관 봉사활동 증명서가 나왔어요. 10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 급식 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후원 영수증들. 결식아동 후원 매달 30만 원 15년간. 독거노인 돕기 매달 20만 원 10년간. 장애인 시설 후원 매달 50만 원 20년간. 시어머니는 저희한테는 돈 아껴 써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30년 동안 도우셨던 거예요. 그때 올케가 저를 찾아왔어요. 언니,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저희한테 5천만 원 주신 거 알고 계시죠? 사실 그건 어머니 돈이 아니었어요. 뭐? 어머니가 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매달 갚으셨대요. 뭐라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암 투병하시면서 병원비가 부족해서 알게 됐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가 왜 저한테 돈을 안 빌려주셨는지, 왜 항상 돈 아껴 써라고 하셨는지, 제 신용으로 대출받아 둘째 아들을 도우시느라 저희한테는 돈이 없으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름 만에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말씀을 하시기 힘든 상태였죠.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몰라 뵀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희를 위해 사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시어머니가 힘들게 손을 들어 제 뺨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그 후 3일을 더 버티시다가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겉봉에 큰 며느리에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큰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떠난 후겠지. 30년 동안 너에게 상처만 줘서 미안하다. 나는 평생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나도 그렇게 자랐단다. 사실 너는 내가 바랐던 최고의 며느리였어. 우리 아들을 30년 동안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 손녀를 예쁘게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며느리가 우리 아들 잘못 만났다는 말. 사실 거짓말이었어. 진짜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 였는데 자꾸 반대로 나왔단다. 나는 너를 딸처럼 사랑했어. 하지만 표현을 못해서 평생 후회했지. 이제는 편하게 살아라.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였고 아내였고 엄마였어. 사랑한다, 우리 큰 며느리. 엄마가.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시어머니 마음을 알게 된 건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시어머니 산소에 가요. 그리고 말씀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모아주신 통장은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시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박순자 장학금,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이에요. 시어머니가 평생 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남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은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거칠어도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는 것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세요. 오해는 풀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옆에 계신 가족분들 한 번 더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한마디 지금 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